동네를 향한 뜨거운 관심, 동네를 위한 순수한 진심, 동네로 통하는 민주주의의 중심, 바로 우리 동네에서 시작되는 진짜 민주주의, 동네 안의 민주주의. 전국 각지 동네 민주주의 우수 후보 마을을 누구보다 깊이 있고 정확한 시각으로 분석해줄 우리 시대 가장 민주적인 검증단을 소개합니다. 동네 안의 시민 정치를 실천하는 김희영, 현장 중심형 민주주의를 꿈꾸는 전상직, 생활형 민주주의 농객 최영일. 이들이 바로 동네 민주주의 검증단.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도 다양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식견 있는 비판적인 시민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교육도 많이 받고 이제는 인터넷도 사용할 줄 알고 또 서로 간에 만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눌 뿐만이 아니라 자기 의견을 만들어서 전파도 할 줄 알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나의 아주 친한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그런 어떤 이제 그 마을의 어떤 효과로 사회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해결할 수 있는 기초 시스템이 저는 된다고 봅니다. 집이라는 공간을 좀 확장하면 그게 동네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동네는 왜 구멍가게가 없어지고 점점 편의점이 많아질까? 우리 동네에 이런 공원들이 있어서 좋았는데 왜 이런 게 없어지고 자꾸 상가시설이 들어설까? 이런 자신이 사는 동네의 삶의 질에 대해서 과거에는 속으로 알아도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권리 주장한다고. 자, 그렇다면 동네 민주주의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면 좋을까? 의제가 많이 나온다라는 것은 주민들이 모여서 동네 안에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의제가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발굴이 되느냐, 이게 하나의 중요한 저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주민들의 참여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주민들도 모여서 자신들이 의사결정할 때 그게 투명하게 되면 조심스러워지죠. 즉 책임을 질 의사결정을 하게 돼요. 장기적이고 또한 가치 중심적인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발전 기여도나 주민자치 의식과 역량 변화, 이 항목이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바로 동네 민주주의가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5가지 평가 항목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5점 만점에 평균 3점 이상이면 우수 마을로 인정합니다. 세 번째 우수 마을 후보는 과연 어디일까요? 동해 같은 경우는 이제 영동이고 바닷가고, 그런데 이 강원도의 특성은 천혜의 자연을 하나의 자원으로 해서 관광산업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의 성격은 서비스업에 잘 맞진 않아요. 표현을 잘 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사근사근하지 않은 성격인데, 관광으로 주로 이제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 또 필수적인 과제를 안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이 마을의 경제적인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함께 의기투합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주민들이 이제 체감하게 되는 사업들은 문제가 밖에서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고 과제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과제가 있는데, 이제 부곡동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과제가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떻게 해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또 과제 해결로 전환됐는지 하는 어떤 이런 측면의 그 발상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또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했는지 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네 민주주의를 언제 어떻게 한번 실험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느냐에 있어서 위기 있을 때 오히려 그게 기회입니다. 그거를 잘 잡았다라는 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당장 내가 뭐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거가 아니라 좀 멀리 보고 우리가 모여서 같이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지역 자산을 만들자라는 쪽으로 힘을 모았다는 거. 그리고 여기 분명히 또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돈은 누가 어떻게 마련해서 어떻게 제공했느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간섭이 아닌 지원 방향으로 누가 어떻게 했느냐. 사실 이 얘기가 좀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바다를 품고 있는 마을 부곡동.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는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파도와 바람의 이중주 들리시나요? 그리고 우리 앞에 나타난 바다를 닮은 그 모든 것이 민주주의와 어울릴 것만 같은데?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안녕하십니까. 예, 개그맨 양상국입니다. 제가 여기에 왜 나와 있냐? 주민을 위한 바로 동네 민주주의를 알아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와 경치 안 보이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기에 바로 민주주의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뭐 어디 있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동네 민주주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짝 핀 벚꽃을 따라 동해시 부곡동의 활짝 핀 민주주의를 찾아 떠나볼까요? 혹시 하얀 꽃구름 사이에 숨어 있는 걸까요? 벚꽃길이 끝나는 막다른 곳에는 부곡동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상수시설인데요.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 문화재로 지정이 됐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예, 저는 지금 부곡동에 있는 우리 유천 축제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오시기 바라고, 저랑 좀 안 어울릴 수도 있겠지만 너무 아름다운 우리 벚꽃. 좋다. 너무 좋다. 이걸 나 혼자 걷고 있어. 여자랑 걸어야 되는데. 칙칙해. 저기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따라오시죠. 유천문화축제가 열리기 하루 전 관광객을 맞을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이 일상의 피로를 날리고 가족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게 말이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기 뭔데 이렇게 다들 이렇게 분주하게 하십니까? 이 친환경 먹거리라 그래서 네. 저희들이 이제 유천제에 맞춰서 유천제에 오신 손님들 네. 식사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식당을 운영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5월달에 어버이날 아니 그럼 이렇게 바쁘게 일해서 이렇게 또 수입이 나면 다 본인이 가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걸 왜 어버이날 씁니까? 우리를 이렇게 키워줬잖아요. 네, 어른들이. 그래서 고마운 마음을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면서 다시 그 지역에 환원하고 그러려고 뭐 다 재능 기부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모여서 봉사활동을 해서 기부하고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 작은 민주주의네요. 그렇죠. 예. 민주주의라는 게 혼자 갖지 않고 네. 나누고 서로 돕고 뭐 이러는 게 민주주의가 아닌가. 어느 한 사람, 개인의 이익이 아닌 모두의 이익을 위해 주민들은 하나가 됩니다. 매년 4월이면 이곳은 손님 맞을 준비로 분주해집니다. 정말 이게 작은 민주주의로 시작을 했는데 여기가 작은 정부 같은 다 체계도 나눠져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그렇죠. 지금 가장 작은 거는 가정에서부터 네. 민주주의가 싹 틔워지면 이게 마을로 퍼지고 마을이 시로 퍼지고 시가 네. 또 뭐 도로 퍼지고. 도의 역할들이 모여서 또 중앙 정부가 네. 되고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큰 어떤 공룡 같은 게 아니라 네. 아주 작은 나부터 내가 민주주의를 실천하면 내 주변에 확산되고 그게 점점 확산되다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대목에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아, 너무 좋은 말이죠. 박수 한번. 박수 한번 칩시다. 5초간. 1, 2, 3, 4, 5. 뭔데요? 나도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너무 무거운 것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이거 어디를 들어야 돼? 요령이 아니 오른손은 위에 왼손은 여기 다리. 어디? 형님 어디? 여기. 예. 오른손 어디? 예, 거기 잡고. 예. 잠깐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되네. 허리도 숙이고. 허리. 이거 어디 나요, 형님? 네, 걸어놓으십시오. 축제장은 점점 모양새를 갖춰갑니다. 매년 찾아오는 주민과 관광객을 위해 매년 색다른 행사를 준비한다는데요. 이런 좋은 자리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아이고 저 가녀린 몸으로 엄청난 일을 해냈지 말입니다. 유천문화축제의 백미는 이 대형 가마솥입니다. 우리 부곡동이 가마부자의 계곡 네, 아까 들었었는데. 가마골이잖아요. 네. 우리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기 위해서 네. 가마솥에 한솥밥을 먹으려고 가마솥을 만든 겁니다. 그럼 여기 밥을 하는 겁니까? 밥도 하고 국도 끓이는데요. 1000명이 먹을 수 있어요. 이 밥. 깊고도 넓은 뜻이 담긴 만큼 정말 묵직합니다. 물론 이런 자리엔 옥수수도 빠질 수 없더래요. 부곡동에서 시작된 작은 민주주의는 마을 재생으로 피어났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제가 여기 와서 여기 좀 둘러보고 했는데 이 유천 문화축제가 어떻게 처음 딱 시작하게 됐습니까? 유천문화축제는 말입니다. 네. 2002년 그 태풍 루사에 의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한 500여 가구가 수재미 발생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수해 복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웃과 이웃이 신뢰가 깨지고 서로 원수가 돼 버렸습니다. 자기 집 먼저 복구를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구호품이 나오니까 내가 더 많이 가져가야 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걸 어찌 방법이 없나? 주민들을 어떤 화합적인 거나 이거 화해시키는 방법이 없는가라고 주민자치원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음악회를 시작했어요. 음악회로. 예, 음악회를 이제 왜 했냐면은 그 박수치고 놀고 노래 부르고 하면 서로 간에 앙금이 씻어지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 이제 음악회를 하다 보니까 화해 분위기고 화합의 장이 열리면서 주민들한테 이제 의견을 묻고 또 설문을 조사해보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라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2003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 이제 16회까지 16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전국 마을 단위에서는 최고 큰 행사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동네 주민들에게는 실제 그 아주 다양하고도 풍부한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 능력들이 평상시에 이제 마을을 향해서 발휘되지 못하고 보통 이제 개인 영역에서만 발휘가 되고 있는데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하고 풍부한 능력들을 마을을 위해서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이제 저는 동네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라고 하는 어찌 보면 그 공동체 전체를 총괄하는 행정 조직에서 편의를 위해서 데이터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건 생활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생활인으로 살면서 저의 불편함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세입자인데 수돗물이 안 나온다. 그럼 집주인한테 따져서 수리해주면 제일 좋지만 수리를 안 해주면 자 이건 왜 생긴 문제인지를 따져서 비용을 반반 부담할 건지 집주인이 낼 건지 세입자가 낼 건지 이거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매일 겪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에는 관이 개입하지 않죠. 그 대신 뭐가 개입하냐면 이제 법이 개입을 하게 되죠.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해결이 안 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자기 삶의 권리를 찾을 수가 있게 됐는데 중앙정부는 나서지 말라는 게 이 동네 민주주의의 원칙이에요. 중앙정부는 나서지 말고 맡겨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해줄 것이냐는 질문은 의미가 없어요. 동네 민주주의에서. 그냥 그들이 알아서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게 하되 그 안에서 민주적인 원칙의 소통,
참여의 보장 이런 것만 있으면 돼요. 동네는 이제 보통 자기가 사는 곳이니까 이제 사는 곳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텐데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 그게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 그러면 저희는 투표하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4, 5년에 한 번씩 간헐적으로 그냥 투표하는 거 그 사이에 내가 사는 곳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위정자가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풀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풀고 또 위정자와 힘을 같이 해서 협력을 통해 가지고 민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뭐 그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태풍 루사가 휩쓸고 지나간 문제의 현장으로 가볼까요? 지난 2002년 여름 한반도를 관통하고 지나간 태풍 루사는 전국적으로 수많은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 피해를 남겼는데요. 특히 강원도에 폭우가 집중되면서 영동 지역의 피해는 엄청났습니다. 지금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고요하지만요. 네, 여기가 바로 우리 북옥동 동네민주주의가 시작된 곳이라고 하는데요. 예, 여기 또 때마침 동네 어르신분이 한분 나오신데, 네, 그때 그러면 2002년 태풍 루사 때 그때 심정이 좀 어땠습니까? 저는 태풍 루사 당시에 직장이 여기서부터 한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마을 주민이 급하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네. 전화가 와서 집이 침수되고 있으니까 빨리 집으로 와라. 많이 걸어서 뛰어서 네. 집으로 와보니까 벌써 우리 집은 반이나 침수돼가지고. 반이나요? 예, 반이나 침수되고 어머니와 네. 아이들은 옥상으로 긴급하게 대피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손으로 끄집어내고 삽으로 파내고 어차피 세간살이들은 벌써 물에 다 잠겨서 못 쓰게 되었고 쓰레기가 뭐 한 30가구 정도 사는데 이 덤프 트럭으로 15대 정도 나오는 완전히 집에 껍데기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못 쓰게 되었습니다. 바닷가 근처에 자리 잡았던 집들은 순식간에 폐허가 됐습니다. 도로가 침수되고 교통마저 끊긴 상황.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각계각층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는데요. 지역의 자원봉사들과 지역 주민들 또한 외지에서 어떤 우리 군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합세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수해 복구를 하였고 우리 주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느끼고 있습니다. 폐허 가까이 됐던 곳을 이제 동네 주민들하고 이게 군 장병들이 거의 다 도와주신 거네요. 네, 그때 그럼 집터가 여기입니까? 바로 아, 여기가 집이었어요. 예, 예. 소나무 자리가 그럼 지금 뒤에 있는 소나무가 예, 예. 소나무 너머 보일 듯 말 듯한 바로 저곳에 집이 있었습니다. 있는 자리가 바로 아, 여기요? 와. 아버지 옛날에 안방은 어디였습니까? 안방은 여기입니다. 여기서 자식들 낳고 네, 자식들 넣고 다 했죠. 땅은 이제 그 뭐 없어진 겁니까?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예. 상습 재난 수해 지역으로 선포하여 가지고 네네. 이 마을 전체를 수미를 해가지고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던 동네고 내 고향이 완전히 어떤 한라감 형태의 완전히 쓰레기장이 변했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이제 지역 주민들과 고민을 해가지고 과연 여기다 무엇을 할 것인가 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해안 숲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주민들이 합심을 해서 만들라니 상당히 어떤 지역 여건상 뭐 자금 사정상 이런 게 어려워가지고 환경 복구 그런 쪽으로 해서 복권관리위원회에다 요청을 해서 북옥동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 주민들 강릉 생명의 숲에서 합심해가지고 이 해안숲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마을 재건 계획은 세웠지만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주민들은 전국의 공모 사업을 알아보고 자발적으로 참가해서 당선된 끝에 예산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진이네. 태풍 이름이 루사였나? 위기를 기회로 삼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위기가 오게 되면은 모래알처럼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라는 점도 있지만 새로운 정체성과 소속감을 찾는 이 현대 시민들 욕구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마을이 중요해지는 거죠. 우리끼리 문제도 잘 해결하고 그다음에 우리끼리 다시 한번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라는 이러한 요구와 욕구가 같이
합쳐져가지고 마을 민주주의가 중요하게 됐다. 인류 역사를 생각해 보면 마을이라는 개념은 아주 원초적인 개념이고, 근데 지금 그것이 파괴되고 분열되면서 개인의 삶이 분절화됐는데 가장 쉽고 가깝게 우리가 복원할 수 있는 게 또 마을이라는 개념이고, 근데 그 마을이 문제는 이 한 사람의 힘센 사람이 자기의 취향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나머지가 피곤해지는 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마을은 원래 있었던 것이지만 그것이 현대적인 의미로 회복되는 과정에 각각의 이 서로 다른 취향과 개인들의 취향과 공동체성을 균형 잡기 위해서 필요해진 소통, 이것을 이제 또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공원을 만들려면 아무래도 지역 주민에 조금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찬성하는 분도 있을 건데. 어르신네들은 사실 반대가 많았죠. 네네네. 반대가 많았는데 그 어르신네들을 이제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민주적인 절차를 많이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 가장 이 낮은 풀뿌리 민주주의, 사랑방 자담이라든가 어르신들을 각자 개인을 만나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황폐해 있는 것보다는 해안수 복원을 해드릴 때 정말 풀뿌리 시민사회의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고 우리의 미래가 민주적으로 발전돼 나갈 것이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한 6개월이 걸쳐서 어르신네들을 다 설득해가지고 한 번도 빠짐없이 나중에는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웃 간의 정도 잃어버린 부곡동 주민들. 태풍 루사는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을을 어떻게 복구할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점점 서로 간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의 작은 의견이 하나로 모여 마을 복구 사업을 진행하게 된 거죠. 모든 사업 계획이라든가 구성을 주민 스스로가 의제를 제안하고 발제를 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회의 문화를 상당히 많이 발전을 시켰습니다. 기획분과위원회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을 했을 때 다시 각 분과별로 사업 분담을 하는 임원회의를 거쳐서 주민들과 소통을 해가면서 민주적이게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이렇게 해서 30가구가 아담하게 모여있던 작은 마을은 폐허를 거쳐 공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동네 사람들이 즐겨 찾는 사랑방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버님 그러면 여기 이제 공원으로 바뀌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자주 한 번씩 오시는 편입니까? 자주 오죠. 네. 여기서 보면은 우리 그 영화 마을 영화제도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해가지고 영화 상영도 하고 또 이 마을 음악회도 만들어서 이 그 해안숲 음악회로 해가지고 음악회도 하고 할 때는 이제 어머니 손을 잡고 자식들을 데리고 이래 가끔 오면 아련한 과거의 어떤 추억이 생각나고 또한 여 아름다웠던 자리에서 살았던 내가 좋았는데 또 이주했다는 또 아픈 마음도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정말 큰 아픔을 겪고 그 아픔을 따지보면 문화로 승화를 한 약간 그런 케이스네요. 네. 그래서 그 아픔이 어떤 이 지역의 이야기, 즉 스토리텔링에 의한 자연 복구가 되어가지고 숲이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해안숲 공원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데요. 저기 우뚝 솟은 돌탑 보이시나요? 매년 1월 1일 동해시 부곡동 주민들이 모여서 해맞이 행사를 지내고 마을의 안녕도 비는 소망탑입니다. 그런데 이 탑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태풍 루사 때 떠내려온 돌을 주민들이 하나 둘 주워서 세운 탑이라는 겁니다. 수해가 남긴 상처, 그 상처는 주민들의 소망을 담은 별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축제 한마당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이렇게 즐거운 기회를 놓칠 순 없겠죠. 모처럼 신나는 구경에 어른들 마음도 들떠 있는데요. 형형색색 알록달록한 볼거리는 사방에 널렸고 즐길거리는 다양하고 먹을거리는 푸짐하고 넉넉합니다.
벚꽃이 구름처럼 피어나는 4월이 되면 유천문화축제는 주민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화합의 장이 됩니다. 아이들의 찰진 떡매치기가 끝나고 이번엔 어른 차례입니다. 아하, 다들 알고 계시죠? 너무 좋지요. 어떤 부분에서 많이 좋으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갇혀서 살다가 오니까 마음이 먼저 확 뛰고요. 또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행사들이 있어서 참 좋아요. 그래서 저 마스크도 하나 샀어요. 여기가 그 전에 네. 그 루사로 인해 가지고 많이 힘들었던 거 아세요? 제가 깊이는 제대로 잘 알지 못하지만 한 사람의 힘이 아니고 단합된 힘이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어서 자랑스럽습니다. 그걸 딛고서 이렇게 또 시민들이 또 이 주민들이 열심히 이런 마을 축제를 크게 활성화시켜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했더라고 보니까 사진으로 보니까 직접 접하지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 아픔을 딛고 그 이 복원까지 할 때 굉장한 노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되게 존경해요. 주민들이 즐기는 축제 한마당에서 지역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한 유천문화축제. 의원님, 그럼 이제 앞으로의 우리 부곡동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동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참여라든가 공동체 형성을 했기 때문에 치유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도시 재생 사업을 도전을 합니다. 이제 저희 지역을 앞으로 이런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가지고 지역을 도시 재생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꿋꿋하게 제자리를 지키는 소나무. 부곡동은 그런 소나무를 닮았습니다. 그래도 이게 시작했던 민주주의보다는 조금 더 커지고 있는 거네요. 자꾸 커지고 지역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는 이번에도 저기 얼마 전에도 촛불이 희망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촛불이 켜질 때는 그만큼 넓어진다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촛불의 힘도 넓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해로 시작된 부곡동의 민주주의,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사실 여기 처음 올 때 동네 민주주의라고 해서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해시 부곡동에서 동네 민주주의의 정말 약간 기초 풀뿌리 정도를 알고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 또 검증단의 과연 평가가 어떻게 내려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검증단의 평가 어떻습니까? 평균 3점 이상이면 우수마을. 과연 그 결과는? 제가 봤을 때는 부곡동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수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그 마을을 위해서 본인들이 취할 수 있는 이익을 유보하게 만드는 그 과정에서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그 힘은 그 마을의 공공성을 충분히 이제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었고, 또 그 동네 민주주의로 그 동네 주민들에게 동의를 얻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굉장히 그 지역에 걸맞은 중요한 그러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지역 주민들이 결집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수행하여 동네 안의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냈다. 그 과정에서 투명성, 주민의식의 영향변화, 참여도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정도라고 보이고요. 또 지역발전 기여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우리가 동네 민주주의, 마을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이게 우리가 이탈리아 방식으로 권한과 재정, 인사권, 예산 이런 걸 다 부여하면 좋겠으나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걸 우리가 앞서서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걸 푸는 제일 좋은 방법이 문화예요. 근데 이 부곡동은 재난의 피해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과의 갈등을 문화로 풀어냅니다. 그리고 문화의 힘으로 성장 동력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강원도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이 여름에, 겨울에 놀러 가야지. 또 뭐 하러 가지? 여름에야 당연히 해수욕장 가고 산천어 축제가 있지, 빙어 축제가 있지, 눈조각 축제가 있지. 그런데 동해 부곡동 그럼 아는 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천 이 문화축제가 지금 16년째가 돼서
이제 조만간 자리 잡게 될 것 같습니다. 별 4개 우스마을 성공. 축하드립니다. 우리 동해시 부곡동 우리 동네 안의 민주주의 우수마을로 선정됐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저 우리 사줬네. 위원장님 어떻게 기분이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있잖아요. 네. 그냥 그 주민을 위해서 자치원에서 이 활동을 했지 동네 민주주의가 저희들이 잘했다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네. 그냥 평범하니 생활을 하면서 평범하니 같이 주민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일이 살았는데 전국에서 또 우수마을로 선정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드리고 더더욱 열심히 해갖고 좋은 민주주의 동네들을 만들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대한민국 전역에 동네 민주주의가 활짝 피는 그날까지 동네 안의 민주주의는 계속됩니다.